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신한금융투자 오강호 연구원입니다. IT팀의 김찬우 연구원입니다. 저희 오늘 서프라이즈 IT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좀 가지고 와봤고요. 관련 내용으로 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근에 반도체 관련 중소형주를 좀 많이 커버를 해주고 계신데 예전부터 좀 많이 해주셨고 이제 서프라이즈 IT라는 제목으로 가져오셨는데 서프라이즈 IT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어떤 거를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면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저희가 제목을 이제 서프라이즈 IT라는 주제로 이제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기존에 이제 IT 시장을 하면은 2021년을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이제 크게 좋지 않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대기업과 국내 중소형 기업 그리고 이제 해외 반도체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 흐름은 다른 이제 업종군에 대비해서 엣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제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실적이 계속적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국면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종목군들은 그나마 이제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도 성장 모멘텀이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테고리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봤고요. 저희가 전공정, 후공정 관련된 업체들에 조금 주목을 해보자 라는 취지로 작성을 했습니다. 네, 저희 탑픽스를 여기서 전공정 부품 그리고 후공정 부품으로 좀 나누어서 4개 정도 각각 2개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전공정 부품, 후공정 부품을 좀 어떻게 구분해서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저희가 이제 부품 업체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꾸준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대규모 캐펙스 사이클이었을 때는 반도체 장비부터 포함해가지고 소재, 소모품이 다 좋았던 상황이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대규모 캐펙스 사이클보단 탄력적으로 공급,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대응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품 업체들이 가동률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동률에 따라서 수혜를 받던 업체들, 이 전공정 부품, 후공정 부품 업체들이 공통점이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공정 내에서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분류가 됐다라는 거였고, 전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대형 업체인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포함해가지고 3대 식각사 장비 업체에 주로 납품을 하면서 이 장비 부품이 같이 이제 다시 대기업으로 나갔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후공정 부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메모리에 국한되지 않고요. 메모리 플러스 비메모리에 형성된 시장에 납품을 하고 있다. 뭐 매출 비중이 거의 5대5 아니면 6대4 정도까지 구분되어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정 부품, 후공정 부품 모두 지금 현재의 사이클보다는 실질적으로 부품에 대한 가동률이나 해외 고객사 확대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은 전공정 부품 먼저 조금 보게 된다면은 사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전공정 부품 시장 자체가 되게 좋았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좀 좋을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전공정 부품이 어떻게 왜 좋았고 앞으로도 왜 좋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자료에 작성된 내용처럼 교체 수요가 꾸준히 발생될 수 있다. 근데 이 교체 수요에 대한 기술력이 정말 저희 국내 중소형 업체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력에 국한된 내용에 한해서 일단 가동률이 올라갔던 그림이 가장 컸었고요. 대규모 사이클이 아닌 시점에서 국내 기업들의 가동률 증가는 이러한 소모품 업체의 매출 상승으로 이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TSMC, 도시바, 마이크론 이런 해외 기업사들을 다시 이제 고객으로 보유하면서 국내 기업의 사이클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까지 시장 확대가 되는 국면에서 실적에 대한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라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소부장인데요. 수출에 대한 비중은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수입 의존도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기술 경쟁력까지 같이 오르고 있는 국면이 2021년에 발휘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저희 뭐 메모리나 비메모리 팹 업체들로 나가는 물량이 교체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교체 수요가 많아졌고 거기에 국내 업체들은 고객사 확대되고
국산화가 되면서 이제 소부장의 수혜가 좀 있으면서 많이 좋아졌다라고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탑픽으로는 하나머티리얼즈, 원익 Q&C 같은 업체를 조금 제시를 해주셨는데, 하나머티엔 투자 포인트가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원익 Q&C는 사실 CAGR로 성장률이 가장 좋은 걸로 보이는데 어떤 이슈들이 좀 있어서 가장 좋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이제 하나머티리얼즈, 원익 Q&C, 월덱스 공통적으로 저희가 이제 전공정에 대한 부품 업체들인데요. 하나머티리얼즈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3대 식각사를 이제 모두 고객사를 보유한 업체로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올해 매출과 이익이 계속적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SiC 링을 포함해서 하이브리드 링이라는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기술 경쟁력도 확보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신제품에 대한 이제 매출 효과가 이제 2022년, 2023년에도 꾸준히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성장 조건이 마련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원익 Q&C라는 업체인데요. 하나머티리얼즈하고 마찬가지로 올해 내내 이제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국면에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실적 흐름이 변동성이 있었던 건 2020년 이쪽 부분이었었는데, 이제 자회사인 모멘티브를 인수하면서 모멘티브 커츠 사업부에 대한 영업 적자가 발생이 되었었던 상황이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반도체 커츠에 대한 원재료를 주로 납품하는 업체였기 때문에 실적 변동성도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1년에 들어서는 이 커츠 사업부가 완전하게 이제 흑자의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이러면서 올해 영업이익 기여도가 약 100억에서 정도, 그리고 내년 이제 150억에서 200억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소모품 업체 대비해서도 이익 증가율이 계속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탑픽으로 제시해 주신 하나머티리얼즈, 원익 Q&C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한번 확인을 해보았고요. 저희 그러면은 이제 후공정 부품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저희 후공정 테스트에 들어가는 소켓이나 보드 같은 부품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쪽 시장은 사실 메모리, 비메모리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이유로 좀 최근에 좋았고 앞으로 기대할 수 있을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반도체 이제 후공정 부품이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맨 마지막 단의 테스트에 필요한 이제 부품들을 주로 생산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출하량을 결정짓는 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출하량이 가장 큰 요인이었고요. 저희 김찬호 연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에 대한 이제 예측치,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을 놓고 봤을 때 코로나19라는 이슈가 새롭게 발생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매우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비메모리에 대한 이제 수요는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국한되었지만 파운드리 투자가 국내외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 업체가 좀 쇼티지인 상황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후공정 부품 업체들이 최근에는 이제 DDR5 공정 전환이 있을 경우에 수혜를 볼 수 있다. 칩의 크기가 변동될 때 이러한 소켓 부분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DDR3에서 DDR4로 넘어갈 때 약 10에서 15% 정도 칩 크기의 변화 시 단가도 10% 정도의 수혜를 받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부분에선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 메모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DDR5에 대한 공정전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PQ가 동시에 증가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메모리 쪽에서는 저희가 DDR5 향으로 나가는 제품의 교체 수요 그리고 가격 상승 사이클을 모두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비메모리 향으로는 이제 제품 자체가 증가하는, 추가 증가하는 좀 사이클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공정 IT 부품에서는 탑픽을 저희 TSE랑 ISC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혹시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랑 이제 김찬우 연구님이 항상 고민을 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리노공업이라는 이제 국내외에서 거의 탑 티어에 있는 기업, 이 기업이 해외 이제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에게 보기에는 밸류에이션이 보통 이제 20배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형성이 돼 있던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커버하고 있는 TSE나 김찬호 연구님이 하고 계시는 이제 ISC 같은 업체들이 비메모리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비메모리에 대한 비중이 높아진다는 건 기술력이 올라간다는 거고, 기술력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신규 해외 고객사라든지 신규 뭐 스냅드래곤이라든지 엑시노스 제품에 대한 신제품에 대한 탑재율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반증을 할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과거에 이제 반도체 소모품이었지만 밸류에이션이 뭐 10배 이내였던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엔 리레이팅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메모리에 대해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2년 실적은 그래도 2021년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리해보면 서프라이즈 IT에서 전공정, 후공정 부품으로 나누게 될 것 같고, 업황이 매우 좋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사실 우려는 많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 우려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전공정, 후공정 부품 추천드렸던 하나머티리얼즈, 원익, QNC, ISG, TSE 같은 업체들은 실적이 매우 잘 나오고 있고, 그만큼 실적이 좋은 만큼 앞으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했던 내용은 한 이 정도일 것 같고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은 혹시 나중에 좀 추후 업데이트 드릴 것이 있으면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